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2일 새벽 3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내외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내우외환입니다. 내우외환, 안팎으로 위기가 겹쳤습니다. 일종의 삼각파도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의한 헌법 파괴, 법치 파괴, 그리고 노골적인 친북, 친중, 반미 정책,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게 다수결, 국회 지배라는 걸 믿고, 그리고 선동 여론을 믿고 밀어붙여서 헌정질서의 위기가 왔습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 동시에 미중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편에 서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의 거대한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문명 발전을 보장해 온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를 과연 지켜낼 것이냐. 문재인 정권이 지금 훼손하고 있는데 누가 지켜낼 것이냐 하는 불안감입니다. 이 체제 위기입니다. 단순한 정책의 위기가 아닙니다. 체제의 위기는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와 연관되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맞서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총화였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를 과감하게 하면서 무리한 수사도 많이 했습니다. 자살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의 다른 면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열광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한때 윤석열 총장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변화는 이렇게 극심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극적 효과가, 극적 요인이 많다는 것을 윤 총장이 체현하고 있습니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 총장은 헌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맞섰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맞짱 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결 구도가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윤 총장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맞선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연설이 그 뒤에 여당을 화내게 했는데 그 연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어 보면은 새로운 맛이 나는 것처럼 여기에 윤 총장이 검사들에게 당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잡힙니다. 더구나 그 뒤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편파 인사, 거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 연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검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문구가 한 3개쯤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 대목입니다.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법 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글을 쓸 때, 이 대목을 쓸 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누구냐? 민주주의를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정권으로 윤 총장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전체주의는 누구냐? 아직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주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어디서 다르냐? 독재는 인간의 공적 부분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인간의 사적 부분, 인간의 사생활, 그리고 사상, 양심의 자유까지 통제를 합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죠. 즉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 총장은 검사는 모름지기 형사법을 집행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민주주의 허울을 쓴 전체주의, 즉 민주주의 허울을 쓴 문재인 정권과 민주주의 허울을 쓴 김정은 정권을 견제하고 배격해야 한다. 무엇으로? 헌법과 형사법을 믿고 법의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부라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다수결을 통해서 법을 만들지만은 그 법의 집행은 검찰이 한다 이거예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사범죄를 규정하는 형사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즉 검사는 형사범죄를 규정하는 형사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만 헌법을 지켜낼 수가 있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즉 검사가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검사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킨다. 그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굉장한 자부심과 의무감을 주는 거죠. 검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검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가짜 민주주의에 속으면 안 된다. 가짜 민주주의.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민주주의자입니다. 가짜 인권 변호사입니다. 왜 가짜 민주주의냐?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를 자처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고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독립투사를 자처하려면 일제와 싸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와 싸운 경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번에 압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심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과 연민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의 인권만 챙깁니다. 김정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피해 한국으로 탈출한 북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을 북한으로 도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아마 고문받고 죽었든지 아마 목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 이런 참혹한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인권 변호사를 자처할 수 있습니까? 가짜 민주주의자, 가짜 인권 변호사.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선 문재인 정권, 독재화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의 허울을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자처하는 북한 전체주의를 검사들이 배격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당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이 대목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피해자가 국민 전부 다라는 겁니다. 소소한 사기꾼의 사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가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부패 하는 것, 이거는 국민 전체가, 국민의 상당수가 피해자가 되니까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맞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권력형 비리가 있습니다. 탈원전도 이거 권력형 비리입니다. 탈원전을 집행하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출발점이 허위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니 한국의 원전도 위험하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 연설을 할 때는 2017년인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는 더 돌리고, 그래서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고, 또 경제성도 별로 없는 태양광 발전소를 산림을 깎아서 만들고 비가 오니까 무너지고, 이런 재산, 수많은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거, 이게 바로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힘이 붙입니다. 이건 아마 대통령 물러나기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물러난 후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 강조를 많이 했네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사들이 굴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수처란 조직은 이게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조직입니다. 위헌적 조직이 사람을 잡아놓고 더구나 고위공직자를 잡아놓고 하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불법 헌법에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이 등장한다면은 이것은 불법단체라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법단체가 판사, 검사, 경찰 수사를 하고 현역 장성도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 판사, 경찰의 경우에는 기소권도 갖고 있고 이것은 명백한 위헌적 조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들이 공수처를 수사를 해야 되죠. 공수처 법을 만드는 사람은 수사를 해야 되죠. 그게 직권 남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정권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뭡니까? 쿠데타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 연설이 검사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고 경종이 되고 다짐이 되도록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방송을 듣는 검사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검사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6.25 때는 국군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국군은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검사가 정신을 차려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이 그런 역사적 위기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원하고 언론도 그렇게 하고 국민도 윤석열 총장을 지키는 것이 현재는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